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희 회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굉장히 바빴고 아파트 인테리어도 하지만 핫플레이스 공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모처럼 저희가 지난 3개월가량 아주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했던 집이 완성이 돼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설해마을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세대로서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층부는 70평, 고층부는 40평형의 펜트하우스예요. 약간 유럽식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지어진 고급 빌라이기 때문에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 좀 차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긴 복도를 따라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거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자녀방과 게스트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 요즘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이렇게 코리도를 만들지 않고 커다란 판상형으로 비어있는 보이드 공간을 크게 만드는 편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유럽 스타일의 건축이나 아파트 레이아웃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코리도와 함께 이런 코어 부분이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가족 구성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탁 트인 개방감에는 거대한 메스가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점은 살리지만 그 단점은 오히려 극복하고 또 그게 디자인적 요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코어 부분에 좀 답답한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라운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가 아웃 코너에서도 라운드가 감아 들어가고 인 코너에서도 이렇게 깊은 라운드를 휘감아 들어가는 형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하면서도 이 코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서 부드럽지만 강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이 벽체를 연출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거실인데요.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서 들어왔을 때 마주하는 첫 장면이기도 한데 은은한 느낌을 곡선과 더불어서 살리기 위해서 이 거실의 페인트를 포터스 페인트의 프렌치워시라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약간 은은하면서도 수작업으로 한 듯한 그런 매력이 있는 페인트입니다. 굉장히 바닥에 대형 타일과 함께 부드럽게 연출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의 포인트를 벽체 자체에도 살렸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제작해드린 거실장에도 이 코너 곡면을 라운드로 살짝 처리를 했는데요. 이 선반도 그렇고 이 대형 평수에 은은하고 화사한 베이지 톤으로 크게는 베이스를 깔아주지만 너무나도 톤온톤으로만 연출을 했을 때는 다소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무게감을 주면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 여기 보이는 거실 선반을 제작했는데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아주 얇은 기둥과 이 얇은 선반이 이걸 지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한 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행잉되어 있는 선반은 아니고 보이지 않게 벽 뒤로 다 매립이 돼 있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이가 올라가서 장난을 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데 철제로 제작을 했고 이 도어는 월러두드의 톤을 이용해서 도어를 만들어서 아주 엣지 있으면서도 묵직한 그런 느낌을 연출한 게 포인트입니다. 대형 거실에 어울리는 소파 테이블까지 함께 코디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소파는 페르손이라는 브랜드의 아보아 소파입니다. 약간 부클 패턴의 원단을 이용해서 좀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소파인데 굉장히 오염이나 그 뜯김에도 굉장히 강해서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소파인데요. 제가 이 소파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코디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실에서는 소파가 벽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벽에서 좀 떨어져서 소파의 뒷모습과 옆모습, 앞모습까지 이 어떤 각도에서 봐도 다 아름다운 소파를 배치해드리는 게 이 공간 자체를 극대화해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덩치 큰 소파가 진한 색상이 돼버리면 저희가 연출하고자 했던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밝지만 굉장히 이렇게 조형적으로 밸런스 있는 형태를 가진 소파를 저희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중심에서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소파 테이블 같은 경우는 기성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제작을 했던 제품인데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 상판으로 쓰여졌어요.
포인트가 되면서도 유광 대리석의 느낌이 공간이 지루하지 않게 작지만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약간은 비정형적인 형태를 가져서 공간의 리듬감을 포인트로 주고자 제가 그런 방향으로 연출을 했던 게 포인트입니다. 이 소파 뒤편으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주방 양옆의 벽은 철거를 할 수가 없는 내력벽이었어요. 더욱더 많은 개방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디자이너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그만의 매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게 거실과는 좀 다른 주방 공간으로 초대하는 느낌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웰커밍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려면 게이트의 곡선으로 연출을 해서 이렇게 주방 안쪽에 이게 하나의 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치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주방을 살펴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주방의 핵심인 아일랜드인데요. 지금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의 카프라이아라고 하는 천연 대리석의 석종을 본따서 만들어낸 세라믹 상판이에요. 무광이 아닌 유광의 재질을 사용하니까 좀 더 그 색감의 콘트라스트라든지 이런 패턴의 강렬함이 돋보여서 굉장히 이 패턴에는 유광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상판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일랜드 뒤쪽으로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조리 공간으로 쓰기에는 좀 협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비워놓자니 공간이 아깝고, 그래서 저희는 키 큰 장을 배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정면에는 유리장을 배치를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목찬넬에도 아일랜드 측면에 브라운 톤에서 이어받아서 목찬넬의 브라운 톤을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가로 라인을 좀 강조해준, 좀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지만 또 과도하지도 않게끔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보이는 이런 아주 멋진 냉장고와 와인 셀러인데요. 가전제품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사거나 할 때도 세공사의 기술에 따라서 더욱더 빛나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 배치가 돼야 할 때는 이 제품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여기에 무슨 노력이 들어갔을까? 평범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좌우에 보이는 키 큰 장을 좌우 대칭에 맞게 보이게끔 저희가 계산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좀 밸런스가 깨지는 것도 있고 사용하기도 불편한데,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번 계산을 해서 이게 좀 다소 모자란 냉동 공간을 여기에 배치를 했어요. 딱 봤을 때는 가구처럼 보일 수 있게 배치를 했고, 또 여기는 수납장으로 구성을 해서 많은 수납이 될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멋지고 깔끔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굉장히 연출된 듯한 모습, 세트장처럼 아름다운 주방을 만들어 드림과 동시에 좀 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 주방을 알차게 구성을 해보았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아일랜드 주방 바로 뒤편에 한 2발자국만 걸어가면 꽤 가까운 곳에 보조 주방이 있어요. 이 보조 주방 상판은 한 2.5m 정도 돼서 싱크볼, 조리대, 그리고 가스레인지까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으로는 오븐, 그리고 이 아래 밥솥장, 그리고 여기에 가득히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장까지 배치해드림으로써 이 베란다였던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창가 쪽으로 이렇게 다이닝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요. 저희가 아일랜드에 사용되었던 세라믹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남는 피스들이 있어요. 같은 세라믹을 활용해서 멋진 홈바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실제로 또 이게 예쁘고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은 수납 공간까지도 여기도 키 큰 장이고 해서 아일랜드 뒤편에서 쭉 이어지는 이 키 큰 장들이 굉장히 많은 수납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테이블도
제작한 제품인데요. 거실의 소파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조형물 같은 그런 느낌의 아트피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랬을 때 좀 집이라는 공간이 더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좋은 리조트나 호텔에 갔을 때 그런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식탁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아트피스처럼 보이는 식탁을 종종 추천드리곤 합니다. 거실에서 이어져 오는 이렇게 라운드진 곡선벽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집의 마스터 베드룸이 나오는데요. 제가 공들여서 만든 마스터 베드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방을 들어서면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요. 이 침대의 헤드보드와 헤드보드 옆에 사이드 테이블, 그리고 헤드보드에서 이어지는 미니 데스크까지 일체형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좀 이 헤드보드에 약간 템바의 패턴을 이용해서 밋밋함을 조금 달래면서 헤드보드를 제작하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살짝 띄워지는 느낌으로 보드를 제작하면서 하부에 간접등을 설치를 해서 간접 조명만 은은하게 바닥을 비추면 굉장히 릴렉스 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마치 호텔에 온 듯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곳인데 또 마침 이쪽 창문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뷰다 보니까 여기에 미니 데스크를 마련해드려서 간단한 업무도 보시고 이렇게 작은 서랍에 그런 필기구 같은 것도 수납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호텔에 가면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창가 쪽에 미니 데스크들이 있는 데서 좀 착안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마스터 베드룸 안쪽으로는 이렇게 파우더 공간이 있고, 파우더 공간 뒤쪽으로는 가장 구조 변경을 많이 한 이 마스터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구조 변경을 정말 많이 한 욕실인데요. 지금 이 세면대 자리가 샤워 부스가 있었고, 여기에 유리로 반투명 유리로 벽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욕조가 있는 세면대와 변기 칸이 하나로 이렇게 있었고, 이 안쪽은 드레스룸이었거든요. 집의 규모에 비해서 마스터 욕실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5성급 호텔에 부럽지 않은 욕실을 만들어 드리고자 저희가 대대적인 구조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샤워부스에 투명 유리벽을 철거하고 파우더 공간처럼 타일 세면대를 연출해드리고, 이 공간에도 역시 이렇게 거울을 라운드 형태로 비대칭으로 제작해가지고 부드러운 공간을 연출을 해냈어요. 세면대 공간은 이 자리로 전략적으로 옮긴 덕분에 왼쪽에는 샤워부스, 오른쪽은 변기칸을 단독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샤워부스는 유리도어로 개방감 있게, 그리고 변기칸은 꼭 닫혀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변기실을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변기 하나와 뒤에 보이는 매립되어 있는 욕실장을 통해서 변기도 충분히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 왼쪽에는 충분히 넓은 샤워 부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면도경, 그리고 샤워기 헤드까지 들어가 있는 샤워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욕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여기가 모두의 로망을 자극하는 욕실이 아닐까요? 공간이 꽤 넓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 욕조, 제트스파 욕조를 매립을 해드리고 넷플릭스도 감상하실 수 있고 유튜브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욕조 전용 방수 TV를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목욕 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타일로 벤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랍장을 3칸이나 만들어 드려가지고 수납 또한 놓치지 않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힐링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멋진 마스터 욕실이 되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공간이 있는 반대쪽 공간을 돌아오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이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이 공용 욕실의 세면대 공간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되어 있게끔 건식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일 세면대를 구성했고 여기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센서로 감지해서 물이 나오는 이렇게 센서 수전이 있어요. 여기에는 휴지통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씻고 휴지를 사용해서 손을 닦은 후 이렇게 간편하게 버려서 이 공간이 늘 깔끔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만큼 늘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이렇게 비대칭의 라운드 거울을 배치하고 포인트가 되는 크리스탈 펜던트를 배치를 해서 여기가 공용 욕실인 만큼 약간 무드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깨알같이 수납 공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옆에 도어를 열면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이 화장실도 이렇게 변기칸과 샤워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부스 안쪽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타일로 벤치를 만들어 드린 게 작은 요소입니다. 공용욕실 맞은편에 위치한 아이방인데요. 아이가 크면서 가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상이랑 침대는 제작하지 않고 이렇게 윈도우 시트만 배치를 해드렸는데 이 와이드 사이즈가 싱글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헤드보드 겸 뭔가 수납으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이 공간을 확보해드리고 이 앞으로 침대를 놓으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책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창가 쪽으로 배치할 수 있게 양쪽으로 책장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래는 서랍장이어서 아이가 쓰는 옷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것들을 이 서랍을 이용해서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아이가 이 윈도우 시트에 앉아서 책도 보고 놀이도 하는 동안 좀 이렇게 아늑하게 집중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밌게 구성을 해봤습니다.